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하고 싶은 내용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요청을 받아서 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받아가지고 모를만한 내용을 좀 많이 골랐어요. 사실 요즘 뭐 초거대 AI 그런 내용 많이 하고 있고 어, 그런 내용도 재밌고 또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데서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어떤 내용을 좀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AI를 연구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되건 아니면 회사에서 프로덕트를 만들건 아니면 뭐 학자가 되건 뭐 학교에 있건 아니면 회사에 있건 연구소에 있건 어쨌든 성능은 좋아야 돼요. 그죠?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그거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다가 일단 우리 연구실이 기계학습 및 비전 연구실이고 기계학습이 뭔지는 다 알죠. 기계학습은 일반적인 학습 기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건 요걸 좀 잘 배워 놓으면 어떤 문제를 풀어도 적용하면 재미를 볼 수 있는 테크닉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숫자를 잘 뽑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많은 테크닉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학습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습을 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학습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땐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데이터가. 그러면 뭐 데이터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데이터야 뭐 그걸 강의할 만큼 뭐 제가 데이터를 새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이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잘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고려대학교에 왔죠? 문제를 많이 풀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뭐 여러분들 똑같은 걸 여러 번 봤죠. 그래야 만점 받지, 그죠? 똑같은 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똑같은 걸 똑같이 보진 않죠. 똑같은 텍스트를 봐도 책을 똑같이 봐도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죠. 그리고 다르게 보려고 노력하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그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에요. 데이터 증강 기법. 똑같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다르게 여러 번 봐서 진짜 중요한 걸 이해할 수 있고 더 일반화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가설을 배울 수 있느냐 그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 학습할 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부분만 딱 빼면은 성능이 정말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요. 만약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학습시킨다. 근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부분 파이프라인에서 그냥 몇 라인 되지도 않는데 그걸 빼면 성능이 막 10%, 20%, 30%막 빠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려고 가져왔어요. 뭐 간단하게 제 소개를 여기다가 쓰기는 했는데 뭐 그래요. 여기 아까 고치다가 말았는데 그쵸. 제가 컴퓨터학과 학과장인 건 다 알죠? 네. 그래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하면 들어줄 수는 있어요. 많이 해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종종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 그 1층에 콘센트 생겼죠. 그것도 학생회에서 계속 요청을 해가지고 학장님이랑 많이 고민을 해서 처리된 거고 막 빨리빨리 되지는 않지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얘기하면 이렇게 학과 교수님들이 다 도와주려고 하니까 같이 항상 와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초거대 AI 관련돼서
고려대학교랑 존스 홉킨스랑 같이 미카이라는 의료 인공지능 학회에 우리가 워크숍을 이번에 처음으로 열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초거대 AI 관련해서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가 엄청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좀 이제 관련돼서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들어가기 전에 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숫자 뽑는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AI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해하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인공지능은 새로운 전기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앤드류 융이 이렇게 이 스탠포드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100년 전에 전기가 발명이 돼서 사용되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핸드폰도 안 되고 지금 뭐 강연하는데 마이크도 안 나올 거고 불도 다 꺼질 거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AI가 전기의 역할을 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곧 이제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전기라는 표현이 너무 와닿았던 게 이제 AI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 전기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아요? 전기를 어떻게 전송하는지 아는 사람? 어떻게 저장하는지? 근데 콘센트를 꽂을 줄 알죠? 인공지능도 그런 날이 와요.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는 물론 전문가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콘센트를 꽂아서 쓰면은 그냥 얘가 알아듣고 다 해. 그래서 여태까지는 AI가 어떤 태스크들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도 모아야 되고 정말 가르치고 해야 됐지만 이제는 그냥 말 몇 마디만 해서 딱 하면 얘가 알아듣고 바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해주는, 그리고 우리가 뭐 모델을 개발할 필요도 없고 코드 꽂아서 쓰듯이 그렇게 쓰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런 시대일수록 정말 큰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기초 모델들을 많이 기반해서 쓸 거예요. 근데 이런 모델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몇 마디 안 하고도 얘가 알아듣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느냐, 요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퓨샷, 제로샷 뭐 이런 것들, 이런 샘플 몇 개 아니면 뭐 샘플도 없이 알아듣게 해서 쓰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와 별개로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이미 파운데이션 모델 저런 큰 초고도 AI는 데이터를 엄청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하게 할 때 우리는 데이터가 좀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몇 개 없어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얘를 가르쳐 줄 거냐 할 때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관련된 기법들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컨텍스트에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많이 연구하진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초거대 AI가 나오기 전에 그냥 어떤 특정 태스크를 하는 AI들이 데이터가 부족할 때 어떻게 더 잘 가르칠 거냐에 중점적으로 연구가 되었지만 이런 쪽으로도 많이 활용될 겁니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뭐 AI가 갖고 있는 바이어스도 없애고 뭐 이런 등등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를 많이 배우고 큰 모델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퓨샷, 제로샷이 중요하고, 그리고 빠르게 AI들이 원하는 태스크를 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 러닝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고, 바이어스 이런 거 제거 중요하고, 오늘은 오그멘테이션 할 거다. 사실 요 퓨샷이랑 제로샷, 프롬프트 러닝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소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뭐냐 했을 때 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시켜서 그거를 또 다시 공부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요. 아주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는데 이거를 이미지를 분류한다고 생각해봐요. 얘가 뭘까요? 이게 햄스터일까? 아니면 뭐 쥐일까? 잘 모르겠지만 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노이즈를 더했어요. 에러를 막 더했어요. 약간 지글지글하게. 그래도
같은 애로 분류를 해야 되죠. 의미는 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봐도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같은 애인지를 알아볼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의미는 바꾸지 않되 겉모양만 조금 바뀌게. 근데 진짜 의미는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약간 키우고 뭐 조금 돌리고 이렇게 찌그러뜨려도 같은 애인지 우리는 알아보죠.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변화에 무관하게 진짜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방법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에요. 근데 이미지 분류를 할 때는 이렇게 변화시켜도 얘가 어떤 뭐 햄스터다 하면은 그 클래스는 전혀 안 바뀌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태스크를 한다. 가령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한다. 그럼 얘를 늘렸으면 요 빨간색 영역이 늘어나야 되죠. 이렇게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다. 박스를 친다. 그러면 원래 박스도 늘려줘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할 때 이미지만 아니면 인풋 데이터만 바꿔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레이블 자체도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화를 시켜도 진짜 의미는 바뀌지 않도록 잘 변화시켜야 되고 그 방법을 이해해야 되고 그거를 많이 해서 AI를 잘 가르치는 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특징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이미지 한 장으로 다 오그멘테이션한 여러 이미지들이에요. 그럼 이거를 많이 보여주면 어두운 데서 찍은 사진 보고도 잘 이해하고 로테이션 된 것도 이해하고 약간 막 가려져 가지고 일부분이 안 보이는 이미지에서도 얘를 잘 판단해 놓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게 일반적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특히 컴퓨터 비전에서 들어가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중에서 제일 좀 많이 쓰이는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믹스업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믹스업이라는. 지금 여기 엄청 귀여운 고양이가 있고 아래 강아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반반 뭐 이렇게 부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여줘도 우리는 개도 보이고 고양이도 보이죠. 똑같이 그렇게 분류를 하면 돼요. 여태까지는 고양이는 고양이, 개는 개만 했는데 섞었을 때 섞인 비율까지 맞춰가지고 예측하게 하면은 더 어려운 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만 맞추는 건데 섞인 것도 맞추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했는데도 아이가 더 똑똑해졌어요. 더 잘 배웠어요. 여러 개를 섞어서 이걸 믹스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 이미지로도 할 수도 있고 우리 딥러닝 하다 보면 피처들도 뽑잖아요. 피처 수준에서 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림으로 보여주기는 어려워서 이런 그림으로 그냥 설명을 했지만 매니폴드 믹스업 피처들이 있는 그런 매니폴드 공간에서 복잡한 공간에서 섞었다. 그래서 매니폴드 믹스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런 간단한 테크닉만 갖고도 성능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일리언시 믹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두 개를 섞을 때 완전히 다 섞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섞겠다. 백그라운드만 섞으면 사실 개랑 고양이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개의 특징이 되는 중요한 부분, 고양이 특징이 되는 중요한 부분을 잘라서 중요한 부분, 세일리언시가 눈에 띄는 부분,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중요한 부분,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뽑아서 섞은 게 세일리언시 믹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섞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성능을 또 올렸다. 이렇게 해서 근래에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요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두 개를 질문 있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모델이 해주는 건가 사람이 직접 하는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도 돼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었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면 여기 보면은 얼굴이 겹쳤죠. 그건 좀 아쉽잖아요. 중요한 부분 뽑아갖고 약간 퍼즐처럼 약간 이렇게 겹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소 퍼즐 풀듯이. 그래서 여기 퍼즐 믹스, 퍼즐처럼 중요한 데 자르고 여기 중요한 데 잘라서 이렇게 다시 재조합을 했어요. 그러면은 좀 원래 중요한 부분이 가운데 겹쳐 있더라도
안 겹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뭐 레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예측해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섞어서 섞은 애들을 잘 뭐 예측해라 이렇게 믹스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했는데 사실 뭐 여기에 이제 단점들을 써놓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넘어가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퍼즐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요즘 딥러닝 모델 하면은 뭐가 제일 인기예요? 뭐가 제일 많이 써요? 그치, 트랜스포머. 디퓨전은 모델 아키텍처는 아니죠. 그걸 학습하는 걸 이용해서 모델을 정의한 거고 그 안에는 뭐 또 유넷이나 뭐 이런 것들로 모델을 하죠. 어쨌든 트랜스포머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트랜스포머로 이런 걸 흉내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트랜스포머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믹스업은 없을까? 여기에 지금 요런 패치들을 잘라서 집어넣어서 섞었잖아요. 트랜스포머는 중간에 리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돼요? 토큰들로 돼 있죠. 토큰이 어떻게 퍼즐 조각 같잖아요. 걔네들 섞어보면 어떨까? 그게 된다 그러면 랭귀지 모델 트랜스포머도 오그멘테이션 되고 이미지 VIT도 오그멘테이션 되고 뭐 트랜스포머가 포인트 클라우드나 이런 데도 적용이 되거든요. 뭐 그런 데도 되고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기본은 제너럴한 테크닉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특정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한번 쓰면 이게 여기도 적용해도 되고 저기도 적용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게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좀 제너럴한 방법을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문제를 대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간단해요. 토큰들이니까 토큰 섞자. 그래서 토큰 믹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 똑같아요. 되게 재밌는 거. 이 논문이 이제 작년에 이거 연도가 틀렸네. 2022인데 작년 립스에 저희 연구실에서 발표하고 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연구실에서도 이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사실 이제 AI 연구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디어를 컨커런틀리 연구하고 있는 그룹이 꽤 많아요. 그래서 좀 AI 연구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아. 근데 딴 사람이 딱 발표를 했어. 그럼 이제 다른 걸 찾아야 돼. 나의 6개월은 어디 갔나 뭐 이러고 또 열심히 하면 또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좀 힘들긴 힘듭니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그 이제 좋은 토큰들을 잘 섞어서 믹스업을 하자. 그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믹스업을 할 때 이제 오그멘테이션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쉬운 문제는 좀 섞어갖고 어렵게 만들어도 그냥 내비둬도 어려운 문제를 굳이 이렇게 섞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잘 이해해서 복잡한 문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오그멘테이션의 강도 진짜 너무 세게 섞어버리면 뭐가 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럼 맞추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에 방해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 그대로 풀고 좀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섞어서 재밌게 만들어서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이미지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판단하는 채점하는 스코어넷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채점을 해서 얘가 잘 못 맞춘다. 그러면 그냥 오그멘테이션 안 하고 어려운 애들은 좀 쉽다. 그럼 얘네들을 좀 섞었습니다. 그래서 이 섞을 때 재밌었던 건 이미지 레벨로 섞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이미지를 모아서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니 배치 안에서 이게 하나의 미니 배치라고 하면 이 미니 배치가 5장의 이미지인데 우리가 한 2장은 제외했고 그럼 나머지 3장과 다른 애와 어떤 애를 섞을지 요거를 미니 배치 안에서 누가 누구를 섞을지를 좀 매칭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섞으면 효과적일지를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누구랑 누구랑 섞을지를 결정을 했으면 그 안에서 어떤 토큰들을 섞을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오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개를 섞었을 때 아까 섞는 비율에 따라서 레이블을 조금씩 바꿔주거든요. 만약에 개가 90% 있고 고양이가 10% 있다. 그러면 90% 10%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반반 딱 섞였으면 반반 섞였다. 요까지 맞추면 더 공부가 되겠죠. 여기서 똑같이 했어요. 토큰을 고양이에서 많이 갖고 왔으면 고양이라고 얘기해주고 강아지에서 많이 왔으면 강아지라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토큰들이 어떤 토큰은 내용을 엄청 많이 담고 있고 어떤 토큰은 내용을 조금 담고 있기도 해요.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트랜스포머에서 토큰이 갖고 있는 정보량. 그죠? 트랜스포머가 어텐션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어텐션을 많이 받고 있고 여기저기에 중요한 토큰인 경우는 그 스코어를 이용해서 얘는 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나 이런 토큰들은 점수가 적을 거예요. 걔네들은 좀 적게 있다. 그거까지 고려해서 두 개의 레이블을 섞었더니 되게 학습이 잘 됐다. 이런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큰 믹스업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트랜스포머를 위해서 만들었다. 여기서 토큰 믹스업 맨 처음에 얘기한 거는 지금 이미지 두 장을 섞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토큰이 엄청 모든 레이어에 다 있잖아요. 두 이미지 다른 이미지에서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건 이렇게 수평하게 섞을 수도 있지만 한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도 위아래로도 섞을 수 있겠죠. 밑에 있는 피처 갖고 와서 위에다 섞고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버티컬 토큰 믹스업이라는 것도 제안을 해서 같이 한 논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토큰들만 갖고 와서 위에다 섞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래도 좀 내용이 바뀌니까 어떻게 잘 되나 보고 조금 오그멘테이션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안을 한 거죠. 토큰 믹스업. 이렇게 해서 똑같은 뉴럴 네트워크인데 공부 방법만 다르게 가르쳐 줬더니 기존의 모델보다 성능이 많이 올랐어요.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도 똑같고 아키텍처도 완벽히 똑같은데 공부 방법만 좀 가르쳐 줬더니 훨씬 더 똑똑해졌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 요 뭐 어널리시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어텐션 맵 보면은 이 이미지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짙게 표현돼 있죠.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잘 섞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좀 가중치가 높고 안 중요한 부분은 가중치가 낮고 이렇게 해서 성능을 많이 뽑았어요. 여기는 다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가 채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스코어 넷이라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학습 초반에는 어려워. 얘가 잘 못 맞춰. 채점하는 스코어 넷이. 그래서 오그멘테이션을 거의 안 해요. 처음에는. 그다음에 나중에 학습을 많이 하고 나면 똑똑해지니까 잘 맞추니까 많이 섞었어요.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 러닝이라고 해요. 어떻게 하면은 잘 가르칠까? 그 커리큘럼을 잘 짜줄까 해서 어려우면 더 이제 잘하면 좀 어려운 문제도 내주고 좀 잘 못하면 이제 좀 쉽게 오그멘테이션을 줄여주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토큰 믹스업 내용이었고 이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믹스업이 되게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요즘 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3D 비전일 거예요. 사실 셀프 드라이빙 카나 이런 거 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하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얘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해서는 섞을 수 없을까? 포인트 클라우드는 어떻게 섞을 수 있을까? 요거를 고민을 했어요. 10분 그래요. 10분 안에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세이지 믹스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페이스북 메타 리얼리티 랩의 윤양 박사님이랑 윤양 시용 박사님이랑 같이 연구를 해서 작년 닙스에 발표를 했습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뭐 이렇게 3D 오브젝트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가 믹스업을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해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과거 연구가 있었어요. 포인트 믹스업, RS 믹스 이런 논문들이 있어서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비행기가 있고 의자가 있죠. 얘네를 섞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잘 안 보이죠. 이게 뭐 모양이 많이 깨졌죠. 그리고 RS 믹스는 이렇게 망가져 버리니까 아예 뚝 잘라서 이렇게 붙였어요. 여기 의자 뚝 잘라서 붙이고 침대 잘라서 붙였더니 가운데 다 끊어졌죠. 안 이쁘죠. 안 이쁘죠. 물론 이뻐야 효과가 좋은 건 아니지만 좀 아쉬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컬 스트럭처, 중요한 스트럭처가 다 망가졌고 위에 방법은, 아래 방법은 많이 끊어져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잘 섞을 수는 없을까? 그거를 연구를 했고 그 방법으로 우리가 세이지 믹스라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방법은 여기 이제 비행기랑 기타가 있으면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부분을 찾아요. 중요한 부분이 비행기 특징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세일리언시,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잘 알고 중요한 부분일수록 우리가 좀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그 중요한 부분 근처에 이런 앵커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요 중심으로 나는 여긴 살릴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겹치지 않게 섞어야 되잖아요. 다른 오브젝트에서 뽑을 때는 중요한 부분을 표시한 다음에 원래 앵커 포인트랑 멀리 있는 앵커 포인트를 최대한 뽑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기타와 비행기가 섞인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비행기가 보이죠, 어느 정도. 그리고 기타도 보이죠. 그리고 잘 이어져 있고 뭐 있을 법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를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반이다 맞춰라 그러면 되게 학습 효과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어요. 일단 뭐 좀 복잡하게 수식은 있지만 이런 거는 넘어가고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능이 엄청 올랐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공부를 다양하게 해본 AI들은 공격에 강해요. 고민 많이 한 친구들은 딴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해도 조금 주관을 가질 수 있나?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약간 에러들이 들어오고 공격하는 데이터들이 들어와도 이 모델들이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잘 분류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로버스트니스예요. 강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확인을 했고 넘어가서 이게 이제 지금 만들어진 샘플들을 좀 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지금 벤치랑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지? 뭔지 알죠? 주차장에 있는 거, 그죠? 네, 콘 같은 게 있는데 이 베이스라인들, 포인트 믹스 이걸로 섞었더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그다음에 RS 믹스로 봤더니 뚝뚝 끊어져서 그냥 잘라 붙인 거죠. 근데 우리 방법으로 하면 어느 정도 부드럽게 변하도록 잘 섞었어요. 요 마지막 요 비행기랑 기타 섞은 건 좀 이쁘네요. 요거 이쁘고 그다음 요 아래 요것도 되게 이뻐 보입니다. 이것도 이뻐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은 사실 연구가 많이 안 됐어요. 요 전에 우리가 그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 있는 교수님과 같이 썼던 논문 ICCB 21 요 논문 같은 경우도 요런 포인트 클라우드 우리가 이름을 포인트 울프라고 해서 일부러 울프 3D를 그림에 넣었거든요, 논문에. 그래서 얘를 있을 법하게 바꾸려고 그러면 뭐 고개도 좀 돌려보고 꼬리도 치켜 세워보고 앞발도 이렇게 내밀어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얘네를 잘 평균을 내면 오그멘티드 샘플, 리얼리스틱한 이런 샘플이 나왔어요. 또 보면은 원래 주어진 의자는 이런 거예요. 이런 의자인데 밑에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만들어도 그럴 법하죠. 뭐 있을만한 의자죠. 이런 의자도 눕혀보기도 하고 이런 거를 다 오그멘테이션으로 해서 많이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그멘테이션을 이제 제가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차원 장면 이해를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또 오그멘테이션을 다른 도메인에다 해보는 거예요. 오브젝트 디텍션은 다 알죠, 여러분. 물체가 있으면 물체 박스를 치고 클래스가 무엇인지 이렇게 예측해주는 그런 게 오브젝트 디텍션이에요. 근데 이 고차원 장면 이해는 물체와 물체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말을 타고 있다. 그래서 person, horse, 뭐 ride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하기 위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태스크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단순히 이미지 섞는 것 같고 잘 안 되겠죠.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생각한 게 요 새로운 방법이에요. 디코딩 패스 오그멘테이션 방법인데 이 당시에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이런 그 씬 언더스탠딩 모델들이 트랜스포머로 많이 되어 있었어요. 트랜스포머로 많이 되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예측해야 되는 건 사람과 사물과의 인터랙션, 요 트리플릿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에서 먼저 사람을 찾고 오브젝트를 찾은 다음에 얘네 인터랙션이 뭔지 맞추면 우리가 HOI를 다 맞추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사람을 찾고 이 사람이 뭐 하는지를 맞춰. 뭘 때리고 있어. 그 다음에 뭘 때리고 있는지를 맞추는 요 순서로 지금 순서를 바꿨죠. 순서를 HO를 찾은 다음에 I를 찾았는데 여기서는 HI를 하고 HY를 했어요. 또 다시 순서 바꿔. 오브젝트랑 인터랙션 찾은 다음에 이 물체를 때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도 결론은 똑같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을 오그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건 저렇게 생각하건 결론은 똑같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더니 더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름을 뭐 컨시스턴시 러닝 이렇게 해서 여러 방법으로 생각해도 같은 결론을 내야 된다. 그래서 디코딩 패스 오그멘테이션이라고 불렀는데 이 디테일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오그멘테이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능을 많이 올렸다. 이제 사실 우리 연구실에서 일반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만들어서 다양한 모달리티에 적용을 하고 있어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또 그래프 같은 데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프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프가 바뀌었을 때 이게 같은 의미를 갖는지 안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뭐 노드를 하나 뗐는데 이게 같은 그래프인가 아닌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좀 어려워. 좀 어렵긴 한데 그래프도 믹스업이 있어요.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한 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관련된 거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근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새로운 그래프를 만드는데 요새 얘기하는 디퓨전 모델처럼 그래프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새로운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걔가 좋은 거 같으면 억셉하고 아니면 버리고 하는 이런 샘플링 방법을 이용해서 했어요. 그래서 요거 네이버랑 같이 작업을 했고 우리 연구실 졸업생인 박현진 학생은 지금 네이버에서 있고 아마 콜로키움 전산학 콜로키움에 와서 강연을 한번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승훈 학생도 같이 연구를 해서 이번에 여름에 가서 인턴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넘어가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2분 남았으니까 알차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안 나오나? 우리 연구실에서 한 이 오그멘테이션 논문들 좀 추려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네이버랑도 많이 했고 메타랑도 많이 하고 카카오브레인이랑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되게 다양한 모달리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논문들이 연구실에 많이 있는데 정말 따끈따끈한 올해 논문만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연구들 뭐 하고 있냐 올해 딱 퍼블리시 된 것만 보여줄게요. 널프 뭐 들어본 친구들이 있겠지만 3D로 잘 모델 2D 이미지만 보고 3D를 모델링을 하는 건데 네이버랑 같이 저희가 연구를 했고 사실 3D 리컨스트럭션 할 때 좀 위치를 잘못 잡으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카메라가 어디서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 하거나 아니면 그게 틀려도 잘 되도록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좀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좋은 기법을 개발을 해가지고 ICML이 머신러닝 제일 좋은 학회 중에 하나죠. 립스 ICML, 뉴립스 ICML 올해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설명을 요 정도로 넘어가고 나중에 퍼블리시 되면 이렇게 온라인에 있으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파운데이션 모델 되게 많이 하는데 큰 모델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파인 튜닝 하는지도 사람 손으로 안 하고 AI가 배워서 할 수 있어요. 파인 튜닝도 AI가 직접 배워서 할 수 있어요. 그 기법을 여기서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카카오 브레인이랑 같이 한 건데 여러분들 대학에서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죠. 그래서 AI도 우리가 지식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AI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법을 가르쳐 주는 메타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비디오를 보고 질의응답을 잘하는지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것도 메타랑 같이 한 건데 메타 리얼리티 랩이랑 같이 한 건데 트랜스포머 여기저기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포인트 클라우드를 위한 트랜스포머 좀 좋은 거 만들어 보겠다 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올해 CBPR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우리가 챗GPT나 뭐 랭귀지 모델 쓰다 보면 거짓말도 되게 많이 하죠. 틀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식 그래프 같은 거 있죠. 지식 그래프.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얘기만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이랑 그 다음에 그래프를 분석하는 기법이랑 합쳐가지고 특수한 트랜스포머를 만들어서 질의응답을 잘하는 것을 만들었고 요거를 올해 트리플 여기 I가 빠졌네. 트리플 AI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이버랑 같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마무리할게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요. 질문이 없으면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또 질문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와요. 예, 끌까요? 아니면 놔둘까요?